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닌 일꾼이라며 일 잘하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영남부터 이순신 호국벨트 유세를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호남 첫 일정으로 광양을 찾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이 후보를 맞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국난 극복과 조선의 역사로 운을 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모 전 대통령이시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중국발 위기를 겪는 철강 산업을 두고선 수소환원 제철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업 전환도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도 개편해서 우리가 방향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 영남과 호남 다를 바 없이 지역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편갈라 싸우지 말자는 통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호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피해자들 아닙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편을 나눠 우리 국민들이 싸웁니까? 순천으로 향한 이 후보는 내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국민의 집단지성 덕이라며 충직한 도구, 일꾼이 될 자신을 지지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순천을 끝으로 전남 동부 유세를 마무리하고 목포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7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이 후보는 내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호남권 표심 다지기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오늘 전남의 주요 도시를 돌며 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자주 언급했는데요. 그 의미를 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은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원자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신안군 자운도 앞바다에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올해 상반기 상업 발전을 앞두고 있고 임자도에서 자운도에 이르는 해역에 걸쳐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의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바다에서 육지로 송전할 개통 연계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주요 도시를 돌며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례를 언급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같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현실에 주목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살 길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자신이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과 토지 혜택을 주고 규제 완화는 물론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했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의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죠.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전력 자립률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줄 것과 전력 잉여 지역에 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남 주요 도시를 돌며 재생에너지를 거듭 언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10대 공약에 포함한 이재명 후보. 전국 최대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하고 알리백 기업 참여 확대,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삼박자가 갖춰진 전남이
이 후보의 공약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민의힘 전남 선거대책위원회도 오늘 순천과 여수를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남 선대위 유세단은 오전 9시 순천 웃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여수시청 로터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둔덕동 11호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지역 중소방송들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훈기 방송콘텐츠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지역 소멸을 막을 유일한 지역 여론의 창구이자 문화의 구심체라며 지방 분권의 틀 안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지역방송계는 DMB 폐국, 언론진흥재단 수수료의 지역방송 환원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와 지역방송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 13,000여 명이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광주에서는 6,4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전남에서는 6,800여 명의 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사전 교육과 함께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빈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채 중 한두 채 정도 정비가 될 뿐 대부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골목 귀퉁이, 무너져 내린 건물이 보입니다. 뒤엉킨 쓰레기와 폐기물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여름이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전남의 빈집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빈집 가운데 전남에만 2만여 채가 몰려 있고 시군별로는 여수의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처음으로 직권 철거에 나섰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시에서 임의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고 시에서는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고. 여수시는 빈집 철거 외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 전망대로 재활용하는데 용지 매입과 리모델링에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도 와서 좀 보고 그다음 이순장구 업적도 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 벽면에는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릴 예정이고요. 아래쪽에는 작은 꽃밭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칫거리가 관광시설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빈집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지자체에게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도에서 정비되거나 철거되는 집은 10채 중 한두 채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빈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빈집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방이양된 사업이어가지고 행안부나 국토부나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안 했었어요.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빈집 같은 경우.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걸 하려고. 전남의 빈집은 고령화에 계속 늘고 있고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안부가 빈집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빈집 정비에 활로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 대행을 위한 용역 계약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박람회 개막 준비에 들어갑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입장권 판매 시기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홍보대사 운영 규정과 참가국 지원 기준 등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 의결했습니다. 조직위는 특히 선박람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콘텐츠 강화와 지역업체의 준비 과정 참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 CR리츠 출시가 추진되고 있어 광양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JB자산운용이 광양의 모 아파트 332가구 가운데 미분양된 274가구를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형태의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을 끝으로 올해 물김 생산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가격이 달마다 널뛰면서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 건조기 제조 공장. 공장 안팎마다 철골 구조물을 잇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김 건조기 제조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까지 고용하며 생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과잉에 따른 물김값 폭락 현상으로 싼 값에 원료를 살 수 있었던 마른 김 업체들. 내년도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공장 증설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겁니다. 기계 한 대당 가격이 8억이 넘지만 충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주문량은 벌써 20대를 넘었습니다. 김을 좀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일시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또 김 기계 설비가 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수요를 늘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달 종료된 2025년산 전남 물김 생산 현황입니다. 전체 물김 생산량은 53만 9천 톤으로 전년보다 32%가량 폭증한 것과 대비해 전체 생산액 증가는 5%에 그쳤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 67%까지 폭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104%가량 급등하는 등 가격 변동 현상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습니다. 바다 수온이 김양식에 적정하게 유지되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민들이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기까지 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던 겁니다. 작년 물김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한박 웃음을 짓던 어민들은 반대로 연일 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른 김 업계의 호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적정 시설을 통한 적정 생산이 돼야만이 김 산업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른 김 전용 대규모 물류단지 구축 등 산업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전남도. 기형적인 현재 국내 김 시장의 불안정성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여수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모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브로커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받았던 또 다른 브로커가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로 숨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전남 동부권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